100건 거래가 있었다고 그러면 이게 100명이 달라붙은 게 아니고 예. 한 10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사고 팔고 거래를 하면 어느 순간에 이게 이 가격이 한 뭐 30-40% 올라버리고 예. 이 양반들은 팔고 튀고 등 초기에 사신 분들은 별로 걱정 뭐 설칠 일이 없겠죠. 예. 근데 고점에 상투에 잡으신 분들은 지금 밤잠 설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 아파트 시장에서는 이제 뭐 저희가 이제 그동안 집값이 막 계속 이제 오르던 시절에 주로 이제 많이 했던 그 대표적인 이 투자의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제 갭 투자. 이제 소위 얘기하는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이제 차이를 이용해서 적은 돈으로 이제 아파트를 사는 뭐 요게 이제 유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희도 예. 작년 9월에 그 갭 투자에 대해서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예. 있죠. 그때 뭐 사실은 그때가 아주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한 1,000만 원 정도 예. 갭 전세 거의 전세가하고 매매가가 붙은 아파트들 좀 저가 아파트 1억 미만의 아파트들을 예. 싹쓸이 해가지고 해서 그 아파트들이 가격이 폭등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한번 했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돈이 없는 젊은이들이나 아니면 아주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려시는 분들이 이제 갭 투자를 많이 하죠. 예. 근데 그때 소개시켜줬던 대표적인 이제 갭 투자의 성지, 예. 이 아마 안성의 주운 청설 아파트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 갭 투자의 조건이 벌써 대단져야 된다. 예. 그 당시 2,200가구에다가 부발선 등 호재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 가격이 급등하고 있었어요. 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등하고 있었는데 그 가격이 어떻게 됐냐면 당시 보니까 2021년 작년 예. 3월에 한 8천 언저리에서 거래가 됐어요. 이게 평택이니까요. 좀 오래된 아파트고. 근데 그게 불과 6개월 사이에 2배가 뛰었어요. 예. 그래서 1억 5천 정도 거래가 됐죠.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요? 글쎄요. 그때는 뭐 어쨌든 굉장히 부러웠죠. 왜냐면 한 1,000만 원 가지고 왜냐면 전세 1,000만 원도 안 들었어요. 예. 전세가하고 거의 매매가가 비슷한 아파트였거든요. 예. 근데 그게 지금 와서 이제 살펴보니까 한 1억 5천까지 뛰었는데 예. 다시 1억 3천 뭐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지금. 예. 이게 사실은 뭐 이때 한 1억 한 뭐 3천 4천에 샀다 그러면 한번 좀 떨어져서 조정받는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 1억 5천에 샀다 이러면 좀 다르겠죠. 예. 조금 불안할 수도 있겠네요. 네, 좀 불안하죠. 이 당시 이렇게 몰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취득세 1.1%. 예, 이게 공가격 1억 예, 이하. 그 예. 아파트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아파트 주변에 보면 평택 대학이 예. 있고 옆에 스타필드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네. 상당히 호재는 있었어요. 예.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청설 주운 아파트가 2018년에 뭐 찾아보시면 아마 그 당시에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예. 주운 청설, 주운 청설. 예. 예. 공급에는 장사 없다. 예. 그다음에 한때 전세버스까지 대전에서 갭 투자 왔었던 안성, 진사, 주운 청설 이제 마무리될 거야. 공급에도 너도 장사 없구나. 뭐 이래가지고 정말 어쨌든 그 당시에 2018년, 17년 이때 갭 투자가 유행했을 때 손을 탔던 아파트예요. 근데 작년에 6월, 뭐 5월 이럴 때 여기를 굉장히 추천이 많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죠. 예.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올라가는 것도 쉽게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도 이게 과소요가 붙었기 때문에 확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2018년이 뭐냐면 가격이 좀 떨어졌던 때예요. 이게 보면 우리가 경기도 뭐 최근에 집값이 올라서 경기도가 계속 집값이 오른 것 같지만 경기도 변동률을 보면 2018년에 잠깐 올렸다가 2019년에 전세가하고 매매가가 동시에 하락한 적이 있었어요. 예. 하락했거든요. 그때 막 난리가 났었어요. 어땠냐면 이 당시에 나왔던 기사들입니다. 2019년에 갭 투자 폭탄 돌리던 스타 강사 이제 경매 붙이면 끝 해가지고 여기 예로 나왔는데 모 강사가 아파트 자기가 보유한 아파트도 300채. 예. 뭐 자기 이제 커뮤니티에 있는 회원들을 통해서 산 게 한 300채. 이런 게 보통 보면 전형적인 이제 갭 투자 아파트에 몰려요. 그러다가 주로 단기 투자가들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갔다가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이게 한 채, 두 채 샀다. 그럼 문제 없겠죠. 근데 이게 막 10채, 20채 사면 그 레버리지 때문에 그게 빚이 되거든요. 2020년에 70대책이 있어요. 710 대책 기억나시나요? 710 대책이요. 그때 예. 공시가 1억 이하 주택은
다주택자 법인 취득세율을 8에서 12%로 올렸는데 예. 그건 제외해줬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법인세도 약간 특례를 줬기 때문에 예. 한 40 많이 내봤자 한 30%. 그러니까 양도세도. 그러니까 여기 확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아파트들을 보면 아파트 전국적으로 굉장히 뭔가 이렇게 전세하고 매매가가 비슷했던 아파트들이 주로 갭 투자 대상이 됐어요. 예. 이게 주은풍님 아까 마찬가지로 안성에 이게 보면 작년 4월에 한 8천만 원, 9천 정도 1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불과 4개월 만에 1억 8천, 5천에서 6천, 7천 막 이렇게 폭등을 했어요. 예. 그러다가 다시 이제 떨어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 그때도 저희가 지난번 했을 때 소개해드렸던 도시 모른데 그린비치 부산에 있는 아파트거든요. 예. 이것도 작년 2월에 뭐 한 1억 이하였던 게 이하였던 뭐 1억 이하였던 게 1억 5천까지 올랐다가 다시 예. 1억 1천 정도로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굉장히 뭐냐면 이 전형적인 이런 갭 투자 아파트들이라는 게 전세와 매매가가 거의 붙어 있어요. 이따가 한번 매매 수요가 몰리면 확 올랐다가 예. 확 떨어지는 뭐 그런 걸 반복을 해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가격이 이제 하락하고 경기가 조금 주춤해질 때 가장 크게 타격을 입는 데들이 이제 이런 좀 무언가 좀 수요가 좀 뒷받침이 잘 안 되는 외곽 예. 지역의 아파트들. 예. 그리고 천안에 또 아까 둘의 현대 1차 아파트도 뭐 대표적으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과거에도 한번 이 갭 투자 경험들이 있었던 데거든요. 한번 이렇게 장기적으로 또 하다가 예. 또 한번 붙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지는 지금은 이미 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예. 이게 2월 달에 1억 2,500 뭐 이 예. 정도 하다가 작년 연말에 1억 8천까지 프로테이지로 보면 40, 50% 이상 올랐죠. 근데 다시 뭐 몇 달 만에 다시 또 1억 6천 예. 약간 이제 조정받고 조정받고 있어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폭등 초기에 사신 분들은 별로 걱정 뭐 설칠 일이 없겠죠. 예. 근데 고점에 상투에 잡으신 분들은 지금 밤잠 설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 지금 자칫하면 이러다가 뭐 전세하고 역전이 돼가지고 뭐 전세금도 못 내주는 그렇죠. 그야말로 경매에 붙여지는 네.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작년 9월에도 갭 투자 조심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창원에 성원 예.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네. 토월 그랜드 아파트인데 예. 여기도 보면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 막 튀어 올랐죠. 이게 보면 이때부터 작년 2월에 한 1억 3천, 4천 뭐 정도 하던 게 작년 10월에 2억 3천, 예. 1억 좀 뭐 한 60% 이상 오른 거죠. 뭐 하다가 다시 이제 약간 가격들이 지금 빠지고 있어요. 예. 이 갭 투자를 한다는 것은 대단지에 호재가 있고 전세가율 높은 아파트, 그러니까 전세가하고 매매가가 붙은데, 그렇죠. 그다음에 레버리지 투자, 그러니까 뭐 2천만 원 가지고 집 한 채 샀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미래를 위해서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안 생길 거예요. 그런데 예. 그게 문제는 이러고 하시는 분들이 보통 한 1억 가지고 한 뭐 5채, 6채 이런 뭐 1억 가지고 7, 8억을 투자하는 레버리지 투자를 하시는 게 문제예요. 이게 매매가 전세가가 동시에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뭐랄까 레버리지를 극대 돈이 소액으로 뭐 1억 투자해서 3, 4억을 벌 수 있는 뭐 대단히 성공적인 투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예. 뭐 집값이 계속 오른다라고 온다면, 하면 무조건 예. 성공하는 거죠. 그 예. 반대로 공실 리스크라든지 하락 예. 타이밍, 그다음에 특히 또 중요한 게 정부 규제. 들어왔을 때는 정반대 역방향으로 걸려버리면 그렇죠. 이건 뭐 완전히 빼도 박도 그 못하는 거죠. 2억에 한 3억 손실이 1억 네. 투자했다가 3, 4억 손실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나마 이게 뭐 돈이 이게 대부분이 또 뭐 많은 분들이 이런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또 아무래도 이제 좀 뭐 여유가 없는 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그렇죠. 이 대량으로 이게 막 그냥 경매 막 무더기 경매 사태도 나오고 벌어지고 그렇죠. 뭐 예. 신문에 간혹 나옵니다. 예. 예. 근데 이게 지금 지난번에 2월 초에 건교부에서 국토부에서 이거 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예. 요즘 이 갭 투자도 굉장히 진화했더라고요. 예. 단타했던 걸 찾아봤더니 평균적으로 4개월, 예. 4개월 보유하고 팔더라고요. 아, 예. 평균 매매 차익은 1,740만 원. 예. 언뜻 생각하면 아니 야그 1,740만 원 벌겠다고 이제 세금 포함인가요? 그렇죠. 이게 양도세 포함이겠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 이게 우리가 왜냐면 이거 한 차를 해가지고는 1,700만 원 의미가 없는 거죠. 예. 10채, 20채씩 하신 분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예. 10채를 했다. 그러면
1,745 곱하기 예. 연체면 뭐 1억 7천이니까. 그러면 수수료 빼더라도 1억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4개월 만에 1억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법인 같은 거 요즘 법인 투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뭐 법인 하나가 2,000채 매입, 예. 엄청납니다. 진짜. 뭐 200채 이상, 뭐 100채 이상 매입한 법인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다음에 1,000건 이상 사들인 10채 이상 사들인 법인 개인을 보면 한 1,000명 예. 이 정도 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세 명은 뭐 1,000건 이상 사들였고 예.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아까 봤던 이제 특정 어떤 아파트들이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붙어 있고 호재가 있고 대단지 이런데 사실은 뭐 한 100건 거래가 있었다고 그러면 이게 100명이 달라붙은 게 아니고 예. 한 10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사고 팔고 거래를 하면 어느 순간에 이게 이 가격이 한 뭐 3, 40% 올라버리고 예. 이 양반들은 팔고 튀고 왜냐하면 보통 4개월 보유를 해요.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실수요자들이 혹은 뭐 정말 우리 영끌해 가지고 갭 투자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젊은 세대들이 큰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갭 투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2007, 8년, 2017년 그때부터 갭 투자가 본격화됐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뭐 개인들이 많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전문 투자 법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4개월 보유하고 파는 그런 단타 세력들이 많다고 그러면 이게 어떤 아파트가 주거의 수단이라기보다는 예. 어떻게 보면 어떤 시세 조작 작전의 수단이 된 거 아닌가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야말로 좀 갭 투자라는 걸 조금 우리가 좀 정의를 좀 새롭게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단타에 대량으로 사들이는 사람들이 갭 투자라고 봐야지. 이게 전세 끼고 투자는 그렇죠.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도 사실 작년에 뭐 그냥 한 채 그냥 내가 나중에 들어가 살 생각하고 전세 끼고 사놓겠다. 이런 분들은 사실 지금도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는 뭐 갭 투자라고 그렇죠. 하면 이걸 안 그러니까 되죠. 갭 투자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뭔가 이제 그런 좀 그렇죠.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갭 투자라고 하면 한 예. 뭐 정말 적어도 전세, 뭐 예. 한 1억짜리 아파트가 아니고 1억짜리 아파트를 1,000만 원으로 사시는 분들. 그렇죠. 예. 뭐 그것도 한 채가 아니라 뭐 네, 최소한 네. 뭐 세 채, 네 채 세 채. 이상 뭐 이렇게. 그래서 지금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전세 가격이나 우리 생각했던 게 전세 매매가가 올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들어가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이 갭 그렇죠. 투자를 하신 예, 분이. 예, 근데 예, 지금 예. 올해 들어와서 상당히 분위기가 지금 냉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세금 잘못하면 예. 세입자들이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또 문제죠. 네. 예. 그다음에 우리 국토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단타 세력들이 사고 판 거에 실제로 받쳐준 사람들은 뭐냐면 현지인들이 한 40%가 받쳐줬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멀쩡한 동네에 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하면서 가격을 다락같이 뭐 한 4, 50%, 5, 60% 올려놓고 그 이제 불안하니까 이제 현지 실수요자들이 샀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빠지고 뭐 이렇게 되면 또 가격이 제자리 들어오면 결국 현지 실수요자들만 나 손해가 되겠네요. 손해가 될 수 예. 있고 물론 그게 정말 가치 재발견이 돼가지고 가격이 뭐 지속 유지된다 그러면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어떤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지만 또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이 집을 사고 팔 때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가치 아파트들의 과거 역사가 나와요. 이게 보면 아까 성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역사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쭉 보시는 것도 그래프를 예. 한번 보시고 과거 그걸 보시고 지금 사는 사람들이 외지인이 사는 건가 현지인이 사는 건가 이런 걸 좀 잘 조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 법인들 특히 법인 매물들 많으니까 법인들이 한꺼번에 또 지금 이제 또 정부가 이거와 관련된 어떤 제조 개선을 또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더 지속이 되면 이거 취득세 법인들도 중과세 해버리고 아까 1억 이하도 그 다음에 양도세 부분도 좀 더 강화를 해버리면 예. 완전히 그 시장 자체가 황폐화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늦게 따라 들어갔던 투자 혹은 뭐 정말 실수요자들. 실수요자들 혹은 선의에 뭐 한번 해보겠다는 투자가들도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더군다나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까 이게 뭐 재산이 이제 본인의 뭐 몇십억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 또 이런 데를 들어가서 사시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또 이렇게 뭐 가격이 아까 우리 지금 뭐 봤지만 매우 저렴한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서민일 수도 있고 예. 뭐 중산층일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분들이라서 피해가 더 클 수도 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지금쯤 이제 한번 저희가 좀 이럴 때 한번 저희는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 된다. 예. 체크를 해봐야 된다. 본인이 어쨌든 지금 스탠스만 이게 한 10%더 떨어졌을 때 견딜 수 있느냐. 그렇죠. 뭐 예. 이런 걸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일종의 뭐 스트레스 테스트 테스트, 지난번에도 예. 한번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해보실 필요도 좀 있겠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